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10일, 부산은 20대 총선 첫날 사전투표율의 2배를 넘겼습니다. 코로나19 속 사전투표소의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원도심 중구 영도구가 산업 쇠퇴와 인구 감소로 지속적인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총선에 나선 후보들은 저마다 경제 활성화를 내세우며 지역 살리기에 주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 이번 선거는 시끌벅적한 유세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유세 차량은 유행에 따라 변화를 계속하고 있고 한국만의 독특한 선거 문화로까지 자리 잡았습니다. 부산시가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관련 기관들과 대응 전담 조직을 구성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전국 3,508곳에서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 총선 사전투표가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선거 풍경도 달라진 모습인데요. 사전투표소 현장에 김한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투표소 입구에서 체온을 재고 투표장으로 들어오면 손 소독과 비닐 장갑 착용은 필수입니다. 장갑 끼고 가주시겠어요? 선생님 손 소독 먼저 부탁드릴게요. 코로나19 속에 치러진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 같은 시각 2배 이상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거 당일 투표장이 붐빌 것을 우려한 유권자들이 아예 사전투표장을 찾은 겁니다. 당일 하면은 사람이 많이 몰리면 코로나 때문에 거리 지키기도 힘들고 그럴 것 같아서 미리 투표했습니다. 일단 본투표 때는 사람이 많이 몰릴 거니까 코로나 때문에 조금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사전투표 때 와야겠다 해서 오늘 오게 됐습니다.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유권자들의 불평과 혼란이 우려됐습니다. 하지만 투표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유권자들은 모두 마스크를 쓰고 투표장을 찾았습니다. 또 손소독이나 장갑을 착용한 채 투표해달라는 선거사무원의 안내에 잘 따르면서 투표장 내 혼란은 없었습니다. 장갑을 끼고 하더라도 뭐 빨리빨리 잘 준비해 주셨고 그래가지고 딱히 크게 불편함 못 느꼈습니다. 밑에서 발열 체크하고 올라오고 이제 도장 이렇게 선거 찍는 데는 얼마 안 걸리니까. 선관위는 사전투표소를 찾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줄을 설 때 1m 이상 거리를 두는 등 감염 예방 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4.15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전투표로 이미 투표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누구를 뽑을지 아직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부산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리기 위해 우리 지역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영도구 지역입니다. 안수민 기자입니다. 산업 쇠퇴와 급격한 인구 감소를 겪으며 침체라는 수식어가 뒤따르는 원도심 중구 영도구. 경제를 되살리고 사람을 불러들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꼽힙니다. 그래서 후보들마다 경제 활성화 방안을 최대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비호 후보는 도시재생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 부흥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경제 기반형 뉴딜 그리고 청학동 부스벨트 사업 5,900억과 2,000억 예산이 투자됩니다. 약 2만여 개의 일자리가 생길 예정입니다. 보수적으로 생각하더라도 4만 명 정도의 인구 유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구가 늘어나야지 경제가 살아납니다. 경제 빈표가 번성시킬 수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황보승희 후보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노면 전차 도입을 강조했습니다. 또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차별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영도의 교통 그리고 관광, 주거 가치 상승까지 다 이룰 수 있는 노면 전차 트램을 도입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 자유무역 지역으로 우리 영도를 지정해서 많은 해운과 또 선박, 조성 관련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가혁명 배당금당 김가은 후보는 지역개발 대신 국민 1인당 매월 15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무소속 정창범 후보는 북항 재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재생을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코로나19 여파의 이번 선거는 시끌벅적한 소음이 덜해졌습니다만 갈수록 화려해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유세 차량인데요. 차량을 빌리는 비용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호가하지만 기술 발전과 맞물려 유권자의 이목을 이끌기 위해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당별, 후보별 특색을 담은 선거 유세 차량. 선거구 곳곳을 누비는 후보자의 또 다른 발입니다. 요즘 유세차에는 LED 전광판이 필수입니다. 대부분 100인치 크기 고화질로 18대 총선부터 보편화됐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차량을 타고 선체로 이동하며 유세해왔는데 더 이상 움직이는 차량 위에서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선거 홍보 영상이 쉴 새 없이 나오는 LED 전광판이 충분히 시선을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보이스보다는 비주얼이 강한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주얼에 강점을 두다 보니까 각 당의 정강 정책의 홍보에 대해서도 영상을 통해서 발표를 하는 그런 현실이다 보니까 이제 유력 정당에서는 금전적으로 거의 보전이 다 나오니까 거의 다 뭐 99.9% 쓴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국만의 독특한 선거 문화인 트럭을 활용한 선거 유세차는 갈수록 진화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전기가 없어 현수막을 걸고 차량 배터리를 연결해 음향을 틀고 다녀서 고장나는 일이 잦았습니다. 배터리에서 발전기로 장비가 좋아졌지만 발전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선거 유세 음향보다 더 큰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현수막이 시트지로 단순 음향 장비는 영상 음향 장비로 바뀌었습니다. LED 영상판을 올렸다 내릴 수도 있고 현장 인터뷰 생중계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정책적 변화가 없다 그러면 아마 연설 대담 차량은 계속 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다 그러면 아마 조금씩 진화되는 게 LED로 전면을 다 싸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보다 더 자주 볼 수 있는 후보자의 또 다른 발 유세 차량. 한국만의 독특한 선거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4.15 총선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펼쳐지고 후보들 역시 요란한 선거운동을 자제하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모든 유권자들이 마스크를 쓴 채 사전투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이번 4.15 총선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박건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50만 명을 넘어서면서 국제사회가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크게 예외는 아닌데요. 하지만 4.15 총선은 보시는 것처럼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후보자들은 주목 인사로 악수를 대신하고 직접 접촉하는 선거운동을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당초 일정대로 선거를 치르는 상황에 대해 외국인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조용한 선거, 개개인을 이렇게 만나지도 않으면서도 선거를 잘 들고 갔고 국민들이 정보를 잘 얻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이는데 가면 안 돼요. 선거하려면 뭐 가서 같이 해야 되고 다 하는데요. 우리는 그거는 반대요. 우리나라 미루는데 왜 한국의 정부는 미루지 않고 15일에 꼭 해야 된다고 생각나는지 나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15일날 그 선거하기네요. 자신들의 나라와 다른 한국만의 선거운동에 대해 이색적이라는 반응도 나옵니다. 선거 운동은 있잖아요. 길거리에서 춤추고 뭐 이렇게 좀 하는 건데 우리는 선거 운동은 금지됩니다. 우리는 그거는 선거 운동은 하면 안 돼요. 한국에서 그거 자유로 하면 되는데 우리 베트남에는 그거 하면 금지라고 하거든요. But I think that in Canada elections are not as competitive as they are here. There are not as many parties in general, so maybe politicians don't try as hard. And also, Canada is such a huge country. 아직까지 한국어와 한글이 어려운 결혼 이민자들은 선거 정보를 어떻게 얻고 있을까? 너무 책자처럼 나와서 사실은 이제 오면 온 학교 졸업하고 이런 건 기본적인 거는 훑어보긴 한데 너무 많으니까 사실은 쓰레기. 보통 이제 인터넷 온라인으로 많이 접하고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만 18세까지 확대한 선거 연령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옵니다. 약간 인스타 홍보용 그런 거로만 이제 가가지고 되게 과연 그 청소년들이 이 문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어요. 역대 유례가 없는 비례정당의 투표용지 길이는 외국인들에게도 신기한 모습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당이 많지는 않아요. 나라가 작고. 근데 한국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진짜 놀랬고, 그렇게 많이가 필요한지, 이게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 것도 많이 부담스럽고. 국가도 문화도 다른 외국인이지만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선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은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오늘은 특별히 청년 유권자들의 바람을 모아봤는데요. 이들이 원하는 국회의원은 어떤 모습일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정치에 무관심해진 20대가 늘어날수록 이들의 정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후보자들의 의지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기성세대 중심의 정치가 아닌 청년을 포함한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정치를 실현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범죄율이 적어지도록 힘써주세요. 또한 성에 대한 옳은 가치관을 어릴 적부터 가지도록 교육법도 더욱 신경 써주세요. 두 번째로는 대학으로 인한 차별을 줄여주세요. 대학의 차별성을 줄여 학생들이 좋은 대학이 아닌 자신의 적성에 맞는 꿈을 쫓도록 해주세요.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을 그저 미래의 일꾼 혹은 미래의 자원이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현재의 청년 그 자체로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왜 그런 것인지 가벼이 넘기지 않고 그에 대한 깊은 고찰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발맞춰 가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공중분해되는 그런 선거 공약이 아니라 꼭 지키실 수 있는 선거 공약으로 지역 발전과 의정 활동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목소리에도 꼭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약은 국민들과의 약속입니다. 꼭 약속을 어기지 마시고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항상 국민들의 곁에 있으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제21대 국회를 응원하겠습니다. 단지 선거운 공약이 아닌 그 공약이 4년 동안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21대 국회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국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1대 국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청년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1대 국회 파이팅! 부산방송에서는 우리 동네 총선 후보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장군 선거구 후보 정보 알아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태경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직업은 정당인이고 대통령직 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정동만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역시 정당인이며 제6대 기장군 의회 의원을 역임했습니다. 국가혁명 배당금당 박상근 후보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 부산광역시 회장을 지냈습니다. 무소속 김한선 후보, 현재 정치인이고 육군 53사단 사단장을 지냈습니다. 우리 동네 총선 후보, 기장군 선거구 후보 정보였습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 차례 연장될 만큼 강조되고 있는데요. 여러 기관들이 화상으로 비대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래구는 이 화상회의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인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래구청이 간부 공무원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와 달리 회의는 개인 컴퓨터 앞에서 진행됩니다. 예, 다음은 평생 교육과에서 보고 바랍니다. 긴급 지원 사업에 따른 업무용 PC 39대를 13개동에 지난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강화된 가운데 동래구가 화상회의를 도입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구청 회의를 비대면 회의로 전환한 겁니다. 1시간가량 진행된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 보고 등 각 부서별 업무 추진 상황이 실시간으로 공유됐습니다. 화상회의 도입 효과는 긍정적입니다. 대면 회의를 할 경우 발생하는 교통비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긴급한 상황에서는 매우 효율적인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대면 회의 시보다는 일단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요. 또 긴급을 요하는 회의에 있어서는 빠른 의사결정을 내가지고 신속하게 위기 대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교통비라든지 그런 사회적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동래구는 앞으로도 각종 회의에서 화상회의를 계속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술적으로도 가능하고 실제 대면 회의보다 집중도가 높아지는 등 효용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동해에 있는 동장이라든지 각 부서장들의 또 회의를 위해서 소집되고 하는데 시간 낭비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연계돼서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는 이 화상회의로 우리 동래구 간부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바꿔놓은 회의 현장. 오프라인 회의보다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인 양질의 구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HCN 뉴스 박임혜입니다. 부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기계 임대 사용료를 50%까지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면은 오는 6월까지 적용됩니다. 부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외국인 근로자 등 인력 수급 문제와 농산물 소비 위축 등으로 농가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취지를 밝혔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와 관련해서는 부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부산시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과 범죄 예방을 위해 교육청과 경찰청, 부산지방변호사회, 민간 전문가들과 대응 전담팀을 구성합니다. 전담팀 참석자들은 오는 13일 기관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추진 계획과 협력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또 양성평등기금 사업으로 2018년부터 추진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사이버 감시단도 지속해서 운영할 방침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2021학년도 대입 전형을 안내하는 대입공감 똑똑톡을 동영상 공유 채널을 통해 방송합니다. 교육청은 16일 동아대를 시작으로 부산 지역 14개 대학의 내년도 입시 정보를 알려줄 예정입니다.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방송은 평일 오후 7시부터 시작하며 실시간 방송을 보지 못했을 경우 관련 동영상을 검색하거나 부산 진로진학지원센터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4월 11일 기상정보입니다. 11일 토요일 부산은 대체로 흐리고 일부 지역은 오후부터 밤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9도, 낮 최고 기온 13도로 낮 기온이 떨어지면서 약간 쌀쌀하겠습니다. 감기 가능 지수도 높겠으니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은 강원 지역을 제외하고는 구름 많거나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오후부터는 맑아지겠고요. 낮부터 밤사이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동해 남부와 남해 동부 해상 모두 맑은 하늘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물결은 두 해상 모두 최대 1m까지 일겠고요. 곳에 따라 바람이 강하게 불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부산은 이번 주말을 포함해 다음 주 초까지 낮 기온이 14도에서 16도에 머물겠고요. 월요일인 13일에는 오전에 구름 많다가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11일까지)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투표 인증샷과 함께 우리 지역 일꾼으로 뽑힐 당선자에게 바라는 점을 카카오톡 제보 2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LG 헬로비전에서 선거 당일 개표 방송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